OS에서 데이터가 오염되었다고 HAB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중순부터 FDA와의 미팅을 통해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S에 데이터 오염이 있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에 최근 FDA 허가 방향이 PFS를 중점적으로 보는 쪽으로 바뀌어 신약 허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HAB 데이터가 PFS는 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OS는 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먼저 회사에서 밝힌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양호 대표는 위약군 중 특정 국가 데이터에서 OS 수치가 높게 나왔고 그 국가 표본수가 워낙 많다 보니 전체 데이터의 중앙값을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군 OS가 높은 줄 알았더니 특정 국가의 위약군 OS도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국가의 사람 수가 많았던 것이죠.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 데이터를 왜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 특정 국가는 어느 국가였을까요? 엔젤 스터디를 보면 지역별로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북아메리카나 유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큰 시장은 중국인데 이미 항서제약에서 시판하고 있으므로 환자를 많이 모집하진 않았을 것 같고 HAB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하여 신약 개발을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을 말합니다. 물론 유럽도 있겠고요. 그래서 HAB는 미국 FDA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타겟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시아보다는 북아메리카나 유럽 쪽에서 위약군도 OS가 높게 나온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물론 예상 밖에 아시아에서 높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럽은 보이는데 미국은 안 보이잖아요. 노스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를 말하는데 여기에 미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북아메리카는 이렇게 큰 초록색입니다. 23개국이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인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6억 명이 됩니다. 지구 전체 인구가 약 70억 명 되니까 10% 수준이네요. 이 북아메리카에 속한 나라에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있고요. 북아메리카가 미국이라는 것을 몰라도 HAB가 미국의 FDA에게 신약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보아도 당연하게 엔젤 스터디에 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임상시험 결과를 미국 FDA에게 제출하고 미국에서 허가를 받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미국인 없는 미국 출시 신약이 될 순 없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HAB가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한 위암 임상 3상에서 위약군도 함께 오래 살아버렸기 때문에 OS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특정 국가라는 것인데요.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표본수가 워낙 많다는 것을 통해 HAB가 타겟하려고 했던 국가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그 국가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표본을 많이 뽑은 것이죠. 미국 아니면 유럽 중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서 시판받을 건데 460명 중에 미국인은 10명밖에 안 된다는 건 임상 디자인이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미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으로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는 중국에서 이미 시판 중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시아에 인도도 있습니다. 인도는 남아시아에 속하는데요. 인구수가 엄청 많은 국가입니다. 특정 국가가 아시아에 속해 있다면 중국이 아닌 인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HAB에서 인도 시장을 타겟했다면 아마 공지사항이나 뉴스기사로 한 번 정도는 언급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가능성을 작게 잡았습니다. 어디까지나 HAB는 미국 FDA 신약 허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FDA 신약 허가를 받으면 다른 국가도 프리패스 수준으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장을 잡으면 해결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PFS는 효능도 탁월하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확보되었는데 OS는 데이터가 오염되었을까요? OS와 PFS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데이터를 기록할 때 OS는 죽으면 기록하는 것이고 PFS는 죽거나 암이 커지면 기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결과로 나온 데이터 숫자는 OS가 작을까요? PFS가 작을까요? PFS가 작겠죠. 왜냐하면 OS와 PFS 모두 사망시 데이터를 기록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PFS가 기준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PFS는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OS는 기준이 하나, PFS는 기준이 둘이니까 PFS가 더 빨리 기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OS는 죽어야만 데이터로 기록되는데 PFS는 안 죽어도 암이 커지면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기록되고 최종 데이터 숫자는 OS보다 PFS가 더 빨리 기록된 만큼 숫자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엔젤 스터디에서도 마찬가지 당연하게도 OS는 5.78개월, PFS는 2.83개월로 PFS 숫자가 OS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OS와 PFS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중 차이점에 의해 최종 데이터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지 아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통점은 사망 시 기록된다는 거였는데 차이점은 PFS는 암이 커지면 기록된다는 거였죠. 임상 종료 시점을 OS 또는 PFS가 기록되는 시점이라고 할 때 OS는 임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나의 삶도 종료됩니다. 그런데 PFS는 임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나의 삶도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죠? 살아있다면 살아남기 위한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HLB에서 OS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즉, 암이 커지면서 임상을 마친 환자들 중 70여 명이 위약이 아닌 다른 치료제를 투약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약군의 생존기간도 길어지면서 OS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상이 종료되는 시점은 사망하거나 암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OS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나의 삶도 종료됩니다. 그러나 PFS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나의 삶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끝난 건 임상이고 나의 삶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이죠. 나는 살기 위해 다른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운이 좋게도 효능이 있다면 나는 생존기간이 연장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운이 좋다면 완치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보세라닙의 효능이 있던 사람들은 효능이 있었으니까, 즉 OS나 PFS가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리보세라닙 치료를 받고 있었겠죠. 이 리보세라닙군과 다른 치료를 받으러 갔던 위약구 환자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PFS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다른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도 PFS가 기록되어 종료된 뒤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닙군과 위약군의 PFS는 온전히 리보세라닙과 위약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OS는 말이 달라집니다. 사망해야만 기록되기 때문에 환자가 임상이 끝난 뒤 다른 치료를 받아서 오래 살아버리면 OS는 늘어나게 됩니다. PFS처럼 기록하고 떠난 게 아니라 OS는 떠나고 나서 기록하기 때문인 것이죠. PFS가 종료되면서 기록하고 임상의 통제에서 벗어났는데 다른 치료를 통해 생존기간이 늘어버리면 그 늘어버린 생존기간이 앞선 임상시험이었던 엔젤스터디의 OS 결과값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리보세라닙군과 위약군의 OS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리보세라닙군과 다른 치료제의 OS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치료제가 효능이 없었다면 엔젤스터디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HLB는 다른 치료제도 효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약군도 함께 오래 살아버린 것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위약군 특정 국가에서 OS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국가의 표본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결과 OS 데이터가 오염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상을 마친 환자들이 다른 치료제를 투약했기 때문입니다. PFS는 환자가 기록하고 떠나서 통계적 유의성에 전혀 문제 없었지만 OS는 환자가 떠나고 다른 치료도 받고 사망할 때 기록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